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유명 암호화폐 지갑에서 대규모 자금을 탈취한 사건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해당 분석업체는 자금 추적 결과 과거 라자루스의 자금 세탁 수법과 정확하게 일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같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500만 명이 사용하는 탈중앙 월렛 플랫폼 아토믹 월렛이 5일 전 최소 3,5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도난당했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일립틱은 최근 며칠간 여러 피해 지갑 자금을 추적하고 거래 내역을 추가 분석한 결과 이번 사건은 북한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립틱은 북한 라자루스의 소행을 특정할 수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암호화폐 자산의 세탁 경로가 라자루스 그룹이 과거 해킹 수익을 세탁한 과정과 정확히 일치하고 탈취된 자산이 신바드 믹서를 포함한 특정 서비스를 통해 세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믹서 신바드는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인 블렌더의 변형 버전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믹서는 암호화폐를 쪼개고 섞어서 재분배하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암호화폐의 거래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일립틱은 이어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1억 달러 규모의 호라이즌 브릿지 암호화폐 탈취 사건 이후 북한이 저지른 최대 규모 암호화폐 도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재 회피 수단을 다변화하기 위해 계속 새로운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믹서도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something that the U.S. government can continue to do is to target any illicit actor or any actors that are using certain technologies or providing technologies that North Korean cybercriminals are exploiting, and cryptocurrency mixers are one of them.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각종 불법 행위에 대응한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We have not hesitated to take action as it relates to any of the malign and destabilizing actions that the DPRK has taken, whether it be their ballistic missiles program, but also other destabilizing and malign activities, whether it be its egreg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but also threats in the cyberspace as well. And we continue to work in close coordination bilaterally and trilaterally with the ROK and Japan. And will continue to do so. 앞서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 사이버 위협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훔친 자금으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막기 위한 미한일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과 중국, 이란, 러시아는 미국에 대해 최대 사이버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으며 해상의 석유와 가스 생산 시설 등 주요 기반 시설 교란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미국 회계감사원의 마리솔 크루즈 케인 정보기술 사이버 안보 담당 국장은 7일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의 감독조사소위원회가 사이버 안보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정보당국의 2023년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크루즈 케인 국장은 이들 국가는 해상의 석유와 가스 생산을 지원하는 시설과 자산 등 주요 기반 시설 운영을 교란할 수 있는 사이버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의 공격들은 이런 위협 행위자들이 중요한 기반 시설과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보당국은 지난 3월 공개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 사이버 프로그램에 대해 정교하고 민첩한 스파이 행위와 사이버 범죄와 공격 위협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더 다양하고 큰 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 천리마 일형보다 탑재량이 큰 발사체를 개발할 것이며 북한이 여러 위성을 하나의 우주 발사체에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미국 전직 관리가 분석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디펜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7일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기존 발표 내용들로 미뤄볼 때 북한 발사체가 클수록 목표를 달성하기 쉬워진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벤디펜 전 부차관보는 또 북한이 천리마 일형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기존 서해 위성 발사장이 아닌
근처 새 발사장에서 발사한 이유 중 하나는 기존 발사장을 더 큰 신형 우주 발사체에 적합하게 확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술적으로 2차 발사까지는 수개월 이상이 걸리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발사를 재촉한다면 천리마 1형 발사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중국 중고선박 세척이 또다시 북한 선적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 올해 들어 중국 중고선박 13척을 구입해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자료를 VOA가 7일 확인한 결과 중국 선박이었던 설경호와 해연 8호, 은하수호가 최근 북한 선적으로 등록됐습니다. 2004년 건조된 설경호는 건조 이후 중국 선박 텐장 168호였으며 2005년 건조된 해연 8호는 중국 선박 헝성 29호였고 마찬가지로 2005년부터 운항을 시작한 은하수호도 직전까지 중국 선적의 원퉁호였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올해 이번 세 척을 포함해 모두 13척의 중국 중고 선박을 자국 선박으로 등록해 올해는 상반기에만 작년보다 2배 많은 중국 중고 선박을 북한 선적으로 바꿨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북한은 위장 회사를 동원해 중국 중고 선박을 구매해 공해상 선박간 환적 등 불법 행위에 동원하고 있다고 안보리의 전문가 패널이 지적해 왔습니다. 최근 차량과 병력이 일제히 철수한 것으로 관측됐던 북한 열병식 훈련장에서 다시 병력 대열이 포착됐습니다. VOA가 북한 평양 미림 비행장 북쪽의 열병식 훈련장을 촬영한 플래닛 랩스의 지난 3일과 5일자 위성사진을 확인한 결과 훈련장 중심부 길목 곳곳에 무리를 이룬 병력 대열이 파악됐습니다. 이 중 일부 대열은 정사각형 형태를 이루고 있고 대열의 수가 서너 개 정도로 적긴 하지만 과거 열병식 훈련 때 포착된 병력의 도열 장면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으며 다만 지난달까지 차량 50에서 100대가 주차돼 있던 북서쪽 공터는 여전히 비어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지난달 14일 열병식 훈련장에 북서쪽 공터에 주차된 차량과 병력 대열을 포착했다고 보도했으며 이후 VOA는 지난달 19일 차량과 별도로 병력 대열로 추정되는 점 형태의 무리 4개를 포착해 오는 7월 북한이 주장하는 전승절, 즉 정전 협정일을 앞두고 열병식 준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